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입화학 유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해주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내려갔죠? 예,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제 풀이를 하시고요. 문제 풀이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 그 동영상 목록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수능 지문 학습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은 먼저 시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오답을 하고 뭐 이런 게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먼저 보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혹시나 이 지문을 푼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자. 자, 단어를 바로 밑에다 적어버리면 나중에 복습할 때 내가 그 단어를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 정리를 하면은 나중에 볼 때 이제 이 부분을 가리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위에 지문만. 그렇게 위에 지문만 볼 수 있도록 아래쪽에 안 보이는 곳에다 단어를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습할 때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게 있으면은 여기 만약에 모르는 단어를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앞에다가 이제 한 번 더 틀렸으면 별표 친다거나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노트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지문 번호 쓰고, 뭐 노트 같은 경우에 아마 반 접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렇게 길게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수능에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휘력, 그다음에 어휘에 대한 적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모르는 어휘라든가 파생어들이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주제 문제. 주제 문제는 그 글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를 다루는 거고, 명사구의 형태로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전부 다 뭐뭐의 감소, 뭐뭐의 변화, 뭐뭐의 영향, 다양한 방식,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명사구의 형태를 띄고 있다. 자, 그럼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while 일단 먼저 네모를 쳐주겠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양보절입니다. 양보절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대조 효과를 통해서 주절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어느 쪽에 있다? 주절에 있습니다. 많은 many city shoppers clearly drawn to the notion. 많은 도시의 구매자들이 명백하게 끌립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 buying and eating food. 어떤 식품을 구매하고 먹는다는 개념에 associate with nature,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데 the nature claimed by the edge. 자, 여기서 claimed가 나와 있고 was가 나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was가 동사죠. 그죠?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혼자 나왔을 때 pp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by가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pp죠. 그러면 요걸 동사로 잡아줍니다. nature, 자연인데 claim by the edge, 그 광고에서 주장되는 자연은 was no longer the nature, 자연이 아닙니다. that created the food, 그 식품을 만들어낸 자연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no longer 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시간상의 대조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죠. 그 말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상의 대조인 경우에 이거는 뭔가 변한 거죠, 그죠? 그래서 change나 아니면 shift 같은 표현이 보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indeed, 사실. 이건 이제 강조하는 거죠. the nature,
자연인데 똑같은 구조입니다. 바로 위의 문장과 claimed by many as 많은 광고에서 주장되는 자연은 was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죠. 이 표현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food products 자 음식 제품과 관련이 있는데 only by the ad as attachment 그 광고에 부속물로서만 광고가 있다. 부속물로서만 가치가 있다. 자 여기에서 또 세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 only 다음에 by입니다. only 자체가 강조인데 뭔가를 강조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걸 이태릭체로 써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확실하게 강조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는 자연이라는 게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뭐다? 광고의 부속물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this는 앞문장의 내용을 받는 겁니다. this, 이 사실은 is clearly a case, 명백하게 사실입니다. What French sociologist Henri Lefebvre has called, 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앙리 르페르그가 불렀던 것에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The Decline of the Referentials, 자, 지시성의 감소라고 부른 것. 자, 이건 어떤 학자가 만들어낸 전문 용어입니다. 이 전문 용어는 개념어죠, 그죠? 이 개념어가 나오는 경우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그 글의 주제입니다. 이 글의 주제 뭐냐? 이 지시성의 감소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 위에서 봤었죠. 자연이 더 이상 자연이 아니라 뭐다? 광고의 부속물일 뿐이다. 그죠? 광고와 연관된 광고의 부속물일 뿐이다. or, 요 or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즉 다시 말해서라는 뜻으로 부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앞에 나와 있는 the decline of the referentials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The tendency of was 단어의 경향인데 under the influence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영향 하에서 to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ful association 아주 의미 있는 어떤 연관 관계로부터 분리되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답을 내겠습니다. Food as help shoppers become accustomed to new definition of words. 식품 광고는 도와줍니다. 구매자들이 익숙해지도록 be accustomed to는 뭐뭐에 익숙하답니다. 새로운 정의에 어떤 단어의 정의에 such as는 예시죠. 앞에 있는 새로운 단어의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resh란 단어, 신선한, natural, 자연적인 이란 단어 definition that could be well considered opposite. 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인데 well considered 여겨질 수 있는 뭐와 어떻게 여겨질 수 있는가 하면은 opposite 정반대라고. 뭐와 정반대냐? their traditional meanings 그들의 전통적인 의미와 정반대라고. 전통적인 의미네요. 그죠? 그럼 전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다?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된다. 이것도 역시 대조라는 걸 알려주고요. The new definition better serve the needs of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 새로운 정의는 더 잘 부합합니다. 요구에. 어떤 요구냐? 새롭게 등장한 산업, 산업식품 시스템? 예, 여기에. Which could not supply food. 그것은요, the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을 의미합니다. 어떤 식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Match the customer meaning and expectation. 전통적인 의미나 기대와 일치하는. 여기에는 이제 관례적인 의미와 기대에 부합하는 관례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And 그리고 they better match shoppers' desire. 그들은 구매자들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킵니다. Although with pretense, 비록 거칠에 가장이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답을 내볼까요? 첫 번째, decline of reliability in the age of natural food. 자 여기서 신뢰성의 감소가 아니고 지시성의 감소죠, 그죠? 그래서 신뢰성의 감소라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워주시고요. 자, changes. 벌써 느낌이 딱 오죠? 아까 제가 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change, 시간상의 대조인 경우에 변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change나 shift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변화인데 sense, 의미예요. 단어의 의미. 맞죠? 근데 위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요 sense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링크 2가 나왔는데 요 링크 2가 위에서는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은 예, associate with라고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뒤에 동일하죠. food as라고요. 그죠? 여기 많은 광고라고 해서 요건 이제 요대로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예, 2번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Influence of capitalism on industrial food system. 자,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만 보면은 요게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 틀리라고 꼬드기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보기. Various ways to attract customer in the food industry. 다양한 방법인데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방법이 아니죠. 그죠? Necessity of meaningful word association in commercials. 광고에서 의미 있는 단어 연관관계의 필요성인데 이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냥 단어가 연관관계를 잃어버렸다라고만 감소했다라고만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관관계를 재확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번도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자 추가적으로 학습하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보의 부사절 뭐 앞에 동영상부터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그냥 처음 본다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양보의 부사절은 대조 효과를 통해서 주절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대조 효과를 통해서 뭘 한다? 주절을 강조한다. 그래서 뭐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라든가 while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양보절일 때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고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죠. 시간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요게 while이 뒤쪽에 나오면 반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역접이 됩니다. 그 다음 no matter WH 또는 WHever인데 여기서 이 뒤에 바탕으로 요 no matter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ever은 누구든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언제든 상관없이 어디든 상관없이 뭐가 중요하다. 이쪽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요. whether A or B는 A이거나 B이거나 상관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중요할까요? 예, 당연히 뒤쪽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whether A or B에서 요 whether은 경우에 따라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남는가 하면 A or B만 남습니다. 이 경우에도 A이거나 B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왜 조심하셔야 되는가 하면 자 여기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고요. as가 뒤에 숨습니다. 숨은 as는 양보인데 이게 이제 주어 서술어 다음에 형용사 부사 원래 여기에 형용사 부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형용사 부사가 앞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법 문제 출제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간상의 대조 보겠습니다. 시간상의 대조는 요 앞쪽에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used to도 한때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처음에는 그랬다. 과거에는 그랬다. 원래는 그랬다. 처음에는 그랬다. 전에는 그랬다. 처음에는 그랬다. 하나가 빠졌네요. once 있습니다. 한때는 그랬다. 요걸 왜 뺐을까요, 제가? 예. 한때는 그랬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뒤에는 today, 오늘날, now, 지금은 노런 걸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recently, 최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고 이제 시간상의 대조니까 과거와 현재의 차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 이루어진 변화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요 두 개의 단어를 많이 씁니다. change와 shift.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은 문제 풀 때 더 편할 겁니다. 그다음 자 오은이는 딱 요거만을 강조하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거만 맞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이렇게 배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도치구문에 등장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도치구문에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only 부사구 부사절 다음에 도치구문 나오는 경우 이때 이제 부사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when이나 after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고요. only within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only by가 나왔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문 용어가 나오면 개념 설명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접속사 OR인데 OR은 크게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자, 그렇지 않으면의 경우에는 명령문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조동사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동사들 다음에 OR이 나오면은 뭐뭐 해라, 뭐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뭐다. 이런 의미고요. 아까 본 것처럼 앞에 전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뒤에 컴마 찍고 OR이 나오면 그때는 앞에 나온 것을 부연 설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A or B가 나온 경우에 이게 whether A or B에서 whether이 생략된 경우인 경우가 있고요. 주로 중간에 삽입됩니다. 이 경우에는 A이거나 B이거나 상관없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형식 동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잘 기억해 주셔야 될 동사 5개 정리했습니다. May, keep, live, find, consider 이렇게 5개 정리했는데 이 녀석들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분사가 나와서 어법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make는 1, 2, 3, 4, 5형식 다 쓸 수 있고요. keep은 2, 3, 5형식을 쓸 수 있고요. live는 3, 4, 5형식, find도 3, 4, 5형식, 그리고 consider는 3형식, 5형식인데요. consider는 3형식인 경우에 뒤쪽에 목적어 명사가 나오거나 대절이 나오거나 의문사절이 나오거나 동명사가 나옵니다. 이때는 뭔가 요거 한번 해볼까 생각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consider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as나 원래는 consider A, B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하다 여기다니까 다른 동사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regard A as B처럼 여기 as가 들어가는 동사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여기다 as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to be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얘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to be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부정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to be가 들어갔으니까 형용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역시 어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A를 B라고 생각한다는 건 주어 머릿속엔 A가 B죠. 주어 머릿속엔 A가 B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주어 머릿속에 그렇게 개념이 박혀 있다. 그래서 간접적인 개념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서.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요 문제가 이제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제가 3점이라고 안 적었네요. 고쳐야 되겠습니다. 3점짜리 문제였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언뜻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눈에 띄는지. 여기 보시면 it is much more natural. 좀 더 자연스럽다인데 much more이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죠? 뭔가 두 개를 비교 대조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거 이 지문 뭐다? 대조지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첫 문장에 비교급이 나오면 대조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조하는 거니까 뭔가 바뀌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럼 보시면 여기서 지금 바뀌는 지점이 여기 벗이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벗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as such라고 해서 따라서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또 thus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떤 동사나요? necessary가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대조라고 했죠. 그죠? 대조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게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런 게 있고 하지만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필수적입니다 라고 했으면 어디가 답일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답입니다. 맞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답을 유추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It is much more natural.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To be surprised by unusual phenomena. 어떤 특이한 현상에 놀라는 것이. 그 다음에 like도 예시입니다. 예시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아까 본 such as도 있고요. like도 있고 그 다음에 including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식 같은 뭐보다 than ordinary phenomenal 아주 일상적인 현상보다 like falling bodies or the succession of night into day and day into night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물체나
아니면은 succession은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낮이 밤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밤이 다시 낮으로 이어지는 것. 자, 요건 이제 success는 기본적으로 이어지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요건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any cultures, 많은 문화가 invented God, 신을 발명했습니다. 왜 발명했느냐? To explain this eclipse, 이러한 일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That shocked, frightened, or surprised them. 그들을 shocked, 충격에 빠뜨리거나 공포에 빠뜨리거나 놀라게 만든. 하지만 very few. 자, few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네, few는 부정입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죠. 뭐가 거의 없느냐? 부정. 자, 뭐가 거의 없는가 하면 Imagine the god of falling bodies. 떨어지는 물체에 대한 신을 상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To which they were so accustomed. 아까 나왔었죠. be accustomed to. 그래서 이 to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것들에 그들이 아주 익숙해서 그래서 they did not even notice them.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자, 여기서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 익숙하다가 뭐가 되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이게 결과죠. 그런데 자, 뒤집었습니다. The reason for eclipse is ultimately the same. 그런데 이러한 일식의 원인은 ultimately 궁극적으로입니다. 궁극적으로 같습니다. 뭐와 같냐면 that of a succession of night and day. 아까 이거와 비교했었죠. 그런데 이거랑 같답니다. 잠시만요. 이거랑 같답니다. The movement of a celestial body. 그러면서 여기 콜론은 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천체의 여기 하늘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천체의 움직임은 which itself is based on Newtonian law of attraction. 뉴턴의 인력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how it explains why things fall. 그런데 그것이 즉 뉴턴의 인력의 법칙이 설명해 주는데 왜 물체가 떨어지는지, when we let them go, 우리가 손에서 놓을 때. For the physicist, 물리학자들의 경우에는 understanding the ordinary. 자, 여기에서 the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는데 이 the 플러스 형용사는 추상명사입니다. 일상적인 것, 그 다음에 습관적인 것, 그 다음에 자주 발생하는 것들이 thus allows us to account for. account for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설명하다는 뜻과 차지하다는 뜻. 자, 설명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는 설명하답니다. the frightening, 두려운 것. the singular, 한 번뿐인 것. 따라서 it was thus necessary, 필요합니다. 자, 이제 주제문 나옵니다. 뭐가 필요하냐? to ask why do things fall? 왜 물건이 떨어질까? and to have Newton's response. 그리고 뉴턴의 답을 하는 뉴턴식의 응답을 하는 것이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쪽은 뭐죠? 목적이죠. 그죠? 목적이고 이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목적이면 이쪽이 뭐가 됩니까? 이쪽이 수단 방법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 이쪽이 중요한 거죠. 수단 방법이. 뭘 달성하기 위해서요? broad range of much more bizarre phenomenal. 훨씬 더 광범위한 기이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occurring at every level of universe. 우주의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는. 자, 여기 occur은 영어에서 드물게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ED가 나올, PP가 나올 일이 거의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동사라고만 쓰이기 때문에 수식할 때는 거의 현재 분사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분사로 나오는 경우에 완료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발생하다가 발생된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래서 아마 훨씬 더 많이 오커링이 거의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답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십시오. 요게 이 부분이 주저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 밑에 내려서 답을 볼게요. Widespread preference for mythical explanation over scientific ones.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두 개를 비교 대조했죠, 그죠? 근데 뭐와 뭐죠? 과학적인 설명보다 신화적인 설명에 대한 널리 퍼진 선호, 관련이 없죠? Limitations of Newtonian law in explaining eclipse phenomena. 자, 여기서 일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뉴턴 법칙의 한계들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이제 뉴턴 법칙의 한계가 나열돼야 되겠죠? 그런데 뉴턴 법칙을 통해서 설명한다고 했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influence of scientific interpretation on perception of reality. 과학적인 설명이 현실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럼 과학적인 설명이 원인이 되어서 현실에 미치는 우리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데 역시 아니죠. Need to pose question about the usual to understand the unusual. 자, 요게 답입니다. 근데 살짝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볼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본문에 있는 단어를 거의 안 쓰는 게 이제 경향인데 보시면 뭘 썼죠, 여기? ask를 썼습니다. 그죠? ask를 썼고요. 근데 여기는 뭘 쓰는가 하면 pose ques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the ordinary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렇게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표현이 살짝 바뀝니다. the usual이죠. usual이 지금 노란색이죠. 노란색 the usual. 뭘 이해하기 위해서요? the unusual.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자, ask가 요렇게 연결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연결됩니다. 요게 요렇게 연결되죠. 그죠? 단어는 다 바뀌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특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상의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의 필요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여기서는 필요하다라고 잠시만요. 여기서는 필요하다라고 하고서는 필수적이라고 해서 이걸 뭐로 바꿨습니까? need로 바꿨죠. 그죠? 그럼 요거까지 딱 요렇게 연결시키면 잠시만요. 요거까지 연결을 시키면은 깔끔하게 완벽하게 떨어지네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주의했을 할 것은 the 플러스 형용사, 즉 여기서 the ordinary, the habitual, and the frequent, 요게 the usual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the frightening and the singular가 the unusual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ask와 pose questions가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예, 그거만 했으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3점이거나 말거나. 자, 그 다음 필요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단계를 더 복잡하게 했었는데 제가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제일 위에 적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주 안 나오지만 나왔을 때 알면 좋은 것,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고요. 제일 첫 번째 줄은 꼭 외워 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줄은 뭐 기억하면 좋지만 그렇게 자주 나오긴 않기 때문에 다 뭐 의미는 전부 다 중요한 필수적인 의미 있는 이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success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CED로 나오는 단어들은 라틴어 원이고요. 원래 의미가 가다란 뜻입니다. 이제 처음에 conced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con이 이제 함께란 뜻이거든요. 자, 함께라는 의미인데 함께 가다가 어떻게 인정하다, 양보하다가 되느냐? 요건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뭘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이솝우화에 보면은 염소 두 마리 얘기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염소 두 마리. 자, 그 염소 두 마리가 그 외나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양보를 해야지 함께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외우시면 이 단어는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EX가 밖이란 뜻이거든요. 밖으로 나가다니까 초과하다죠. 그럼 excess는 초과 또는 잉여, 남아도는 것일 테고요. excessive는 과도한이 됩니다. precede, 자, 요거는 pre는 앞에 가다라고 외워주십시오. 앞에 가다. 앞에 가는 거니까 앞서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하다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unprecedent 됩니다. 요거는 앞쪽에 un이 달라붙어 있고요. 부정이죠, 그죠? 뒤에 ent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precede가 앞에 가다라는 의미니까 앞에 간 사람이 없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례가 없는이라는 뜻이 됩니다. 중요한 단어고요. proceed는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하면은 얘는 앞에 가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얘는 이해할 때 앞으로 가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뭐 프로가 있죠. 프로. 앞으로, 프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쉽고요. proceed는 앞으로 나가는가 계속하다, 진행하다 이런 뜻이고요. process는 진행 과정, 처리란 뜻이 있는데 이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로 처리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거 같이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procession은 행진이나 행렬을 의미합니다. 자, receder는 뒤로 가다입니다. 이 리라는 접두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로 가다기 때문에 이제 물러나다 후퇴하다가 되고요. recess가 되면 뒤로 물러나서 휴식하거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recession이, 요 단어가 이제 아마 요 단어 밑에 적어주지 싶은데요. recession은 원래 의미가 후퇴라는 뜻이고요. 경기 침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depress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도 이제 경기 침체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 관련 소재가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심리 관련 소재가 나왔을 땐 디프레션이 우울증이고요. 경제 관련 소재가 나왔을 때 디프레션은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 중요한 단어니까 잘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 succeed인데요. succeed는 원래 의미가 이게 아래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su가 아래란 뜻이거든요. 아래로 가다. 자, 그럼 아래로 가다가 계승하다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성공하다가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아래로 가는 거.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엔 도제식 수업이 일상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제일 위에 스승이 있습니다. 그럼 이 스승이 제자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다시 이렇게 제자들을 둡니다. 제자들 이렇게 막 둡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다는 의미가 되지 않나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추측입니다. 예, 확실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고요. 그래서 success가 되면 성공이란 뜻이고요. successful은 성공적인 요건 아시죠? 근데 succession이 되면 연속이란 뜻입니다. 근데 요 단어, 요 표현 같은 경우에는 a succession of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해석할 때 연속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a lot of가 많은이죠. a variety of 다양한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a 명사 of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successive는 연속하는, 계속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까지 하고 넘어갈까요? 자, so that인데요. so that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so that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 경우에는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입니다. so that은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할 수 있도록 인 경우에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라고 쓰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so that이 커머 찍고 나올 때는 결과입니다. 근데 요거 조심할 게 요렇게 쓰실 때 요 so를 생략할 수도 있고 잠시만요. 여기 아니군요. 여기서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고 할 때 so를 생략할 수도 있고 that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so 혼자 나오는 경우에라고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서가 아닙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문에서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세 용법인데 요건 밑에서 다른 지문에서 자세하게 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자, 이 보시면은 첫 문장에 이 지문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 수능 문제였는데 수능 문제가 세 개 중에 가장 친절하네요. The arrival of the industrial age, 산업시대의 도래가 변화시켰습니다. 뭘 변화시켰는가 하면은 The relationship among time, labor and capital, 시간, 노동, 자본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대로 주제문입니다. 그죠? 그대로 주제문이 되죠. A는 B 했다라고 딱 정의를 내버렸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장을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문단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는 문단의 구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있을 때 이 제일 앞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두 갈씩이죠, 그죠?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중간쯤에서 뭔가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중괄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뭔가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미괄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죠?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렇게 양쪽으로 다 나오는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양괄식이라고 하죠. 근데 의외로 이 양괄식 구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뭔가 A는 B 했다, A는 B 하다 이런 단정적인 문장이 나왔을 때 마지막 문장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Labor, 노동인데요. 힌트가 있네요. 그죠? previously 보이죠? 이전에는 뭐 시간상의 대조조 안 쓰겠습니다. 수학 주기를 따르던 노동이 became clock oriented. 어떻게 됐죠? 예. 시계 중심이 되었고, 잠시만요. 자, 시계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society started to reorganize. 사회는 재구조화되기, 재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Around new principle of productivity. 새로운 생산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재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 바로 요거 보는 순간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그죠? 시프트 변화, 시간, 노동 시간 패러다임의 변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생겼는가 하면은 brought about by industrialization, 산업화 때문에 생긴. 자, 여기 보시면은 산업화가 바꿨다고 했죠. 뭘 바꿨는가 하면 시간, 노동, 자본의 관계를 바꾸었다고. 그럼 산업화 때문에 노동과 시간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그대로 답 1번이네요. 그죠? 그럼 이제 맞는지 보겠습니다. Factories could produce around the clock. around the clock은 24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공장은 24시간 내내 생산할 수 있었고, they could do so.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즉 24시간 내내 생산할 수 있었는데, with greater speed, 더 빠른 속도와 볼륨, 더 많은 양으로, than ever before. 그 전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양으로. 자, 여기서 그 전 어느 때보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전 시간과 이 시간을 지금 비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부분을 통해서도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개념을 대조하는 겁니다. A와 B가 다르다. 두 번째는 시간상으로 대조하는 겁니다. 예전과 지금이 다르다. 뭐 아니면 예전과 어느 시기가 다르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공간상의 대조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다르다.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만약에 개념의 대조라든가 공간의 대조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보기는 차이입니다. 뭐뭐의 차이. 근데 시간의 대조가 나오면은 차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변화라고 많이 나옵니다. 왜? 시간에 따른 차이는 변화니까. 자, 그다음 볼게요. A machine, 기계인데요. 어떤 기계인가 하면 that runs 12 hours a day. 하루에 12시간 동안 작동하는 기계는 will produce more widget.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겁니다. Then one that runs for only 8 hours per day. 오로지 하루에 8시간만 작동하는 기계보다. And a machine that runs 24 hours per day. 그리고 하루에 24시간 작동하는 기계는 will produce the most widget of all.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생산할 겁니다. 지금 세 개를 비교했죠. 최상급이라는 것은 세 개 이상의 대상 중에서 최고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작동하는 것, 12시간 작동하는 것, 24시간 작동하는 것 비교했을 때 당연히 24시간이 최고죠. 그 다음에 as such, 따라서 라는 의미입니다. 자, 네모 쳐줄게요. And many factories, 많은 공장에서 the work day, 일하는 날이 is divided into 8 hours shift. 8시간 교대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shift는 변화라는 뜻이 아니고 교대 근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 팀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죠? A, B, C 팀이 돌아가면서 바뀌니까 이제 바뀐다는 의미에서 shift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교대 근무입니다. So that, 그래서 그 결과로 아까 요거 위에서 나왔었죠? 결과를 나타낸다. There always be people on hand. 작업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To keep the wheels and machines humming. keep, 오형식 동사였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make, keep, refine, consider이 나오면 오형식 동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가? 예, 형용사나 분사가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는 지금 분사가 나왔습니다. 기계가 계속해서 웅웅거리도록, 그 말은 기계가 계속해서 작동하도록이죠. Industrialization raised the potential value of every single work hour. 산업화는 증가시켰습니다. 잠재적 가치를, 뭐의 잠재적 가치? 매 하나의 시간, 즉 노동 시간의 가치를 The more hours you work, 더 많은 시간을 당신이 일하면 일할수록 The more widget you produce, 더 많은 제품을 당신이 생산하고 The more money you made,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자, 요 The 플러스 비교급은 앞에 게 올라가면 뒤에도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게 변하면 뒤에도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 또는 뭐 앞쪽이 조건, 뒤쪽이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Thus wages became tied to effort and production. 그래서 급여는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뭐가 연결되게 되었는가 하면 노력과 그리고 생산에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노동은 이전에는 수학 주기의 수학 주기의 안내를 받았지만, 즉 수학 주기를 따랐지만 시계 중심적이 되었고, 그리고 사회는 이 생산의 새로운 원칙, 즉 24시간 노동이라는 24시간 공장 작동이라는 새로운 원칙에 따라서 재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1번인 게 확실했고요. 자, 2번을 보시면 effective standardizing production procedure on labor market인데, 여기서 표준화라고 했죠. 그죠? 표준화란 얘기는 표준화의 뭐 효과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는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업화의 영향인데 머신 휴먼 릴레이션십,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미친 영향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노동 시간의 변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상의 대조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변화를 나타내면은 shift하고 change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이제 그것도 머릿속에 참고해 두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약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ways라고 했으니까 이건 문제 해결 방법 제시고요. 산업화 시대에 시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율적인 방법들. 그다음에 problems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과도한 노동 시간이 노동에 초래한 문제점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죠, 그죠? 자, 그다음 이 지문에서 필요한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을 제가 정리하다가 앞 지문에서도 대시 나오고 해서 요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대세 다양한 농법. 자, 대세는 처음에 지시 대행용사 제일 먼저 배운 겁니다. this, that, 가까운 것이죠, 그죠? 가까운 거니까 얘는 현재를 나타내고요. these days 하면 요즘이죠. that은 먼 것이니까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those days 하면 옛날입니다. 그죠? 근데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this, that 나왔을 때 this는 가까운 거니까 후자를 나타냅니다. 여기 만약에 A, B가 있습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is가 있고,
대시 있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순서를 따라합니다. A가 this, B가 that. 근데 그게 아니라 가까운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this가 누구랑 연결돼야 되는가 하면 누구랑요? 예, B랑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후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가 있습니다. 지시 형용사는 this북, that북 뭐 그렇게 쓰이는 경우고요.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이건 뭐 아시겠지만 동사 다음에 나와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 명사절 접속사고요. 동격은 추상명사 다음에 대시 나온 다음에 뒤에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는 추상명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는데 뒤에 불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extent나 degree, way 다음에 대시 나오고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extent는 원래 뒤에 to which가 나와야 됩니다. extent는 to which고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대신에 that을 쓰는 경우고요. 그리고 degree는 잠시만요. 예, 역시 to which죠, 그죠? 그 다음에 degree 말고 뭐 rate 같은 거 있습니다. rate는 at which를 씁니다. 그 다음에 weigh는 뭐 in which를 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그 전치사의 관계 대명사를 이제 that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부사절 접속은 so that입니다. 떨어져 있는 so that이나 붙어 있는 so that 마찬가지로 둘 다 부사절 접속사고요. 강조 구문인데 강조 구문은 이때 강조 구문의 이 that은 관계대사입니다. 그리고 부사를 강조할 때는 관계 부사이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강조할 때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반대로 진주어 가조일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사 다음에는 당연히 부사는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뒤에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오고요. 형용사 다음에 이거 접속사니까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오죠. 근데 이 부분 보시면은 요거는 강조 구문인 경우에는 요 관계 대명사거든요. 관계 대명사니까 요건 이제 관계 대명사고요. 관계 부사 이거는 잠시만요. 지우개. 관계 부사가 지우개. 자, 요게 관계 부사죠. 얘는 원래 관계사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Japan's climate is warmer than that of Korea. 아까도 나왔었죠. 일본의 기후는 한국의 그것보다 더 따뜻하다. 이때 누구와 누구를 지금 비교하는 건가 하면 climate과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climate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that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석인 문장이고요. 좀 그 포멀하지 않은 문장에서는 이 that 대신에 그냥 than Korea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법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네, that과 도주를 구별하는 어법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I didn't think it would be that hard. 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뒤에는 hard를 꾸며주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형식 동사 아까 했습니다. make, believe, find, consider. 자, 했고 이거 넘어가고요. 더 비교급 주어 서술어, 더 비교급 주어 서술어. 이제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다. 그 다음에 시간상의 대조 앞에 해서 설명했으니까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아까 여기 제가 지금 원스를 빠뜨렸다고 했는데요. 여기 원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 요거 이제 요즘에 설명드릴게요.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인 경우입니다.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제가 6개만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cause, lead to, result in, bring about, create, generate. 뭐 유발하다, 이어지다, 초래하다, 야기하다, 뭐 만들어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냥 A가 B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원인, 그다음에 목적어가 결과고요. 반대로 쓰일 때 be caused by 여기서 뭔가 익숙한 형태가 있죠. 그죠? 익숙한 형태가 있죠. 예. cause가 원래 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because가 붙어서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된 게 접속사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e read to by, 그다음에 be brought over by 본문에 이거 나왔었죠. 보기에 brought over by라고. 그다음에 be created by, be generated by인데 요 녀석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오컬이 영어에서 드물게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result도 영어에서 드물게 명사로도 물론 쓰긴 하지만 동사로 쓸 때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타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전치사를 바꿉니다. 여기서 전치사 from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from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뭐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뭔가 원인입니다. 무엇이 그 원인인지. 그래서 많이 쓰는 게 result from, stem from, arise from, come from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서 생겨나다, 유래하다 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고 이게 원인 분석 지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수능 지문은 대조 지문과 원인 분석 지문만 잡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2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거의 거기서 결정이 나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대조 지문이고 그다음에 원인 분석 지문인데 이것이 두 개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고 했으면 그 변화의 원인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원인 분석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섞여 있긴 하지만 이 대조와 원인 분석만 정확하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성적을 내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걸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목소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 상태도 좀 안 좋습니다. 건강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가 이제 그동안 가르쳤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리하면서 그다음에 저도 이제 좀 새롭게 뭔가 공부하는 계기 그냥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좀 더 공적인 공간에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뭔가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에 사용된 자료는 댓글 링크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받아서 풀어보시고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